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그 동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뭘 할 거냐면은 1차 아편전쟁과 근대적 조약인 난징조약, 그 다음에 일본이 개항하는 미일화친조약과 밀수호 통상조약, 그 다음에 시간순으로 했어요. 2차 아편전쟁과 텐진, 베이징 조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왜 쉽느냐? 그냥 암기만 하면은 맞출 수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요거를 좀 철저하게 암기를 안 해가지고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 선생님이 좀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명 듣고 좀 대충 외운 친구들은 요거만 완벽하게 외우면 무조건 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쉽게 나올 때는 되게 쉽게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능이나 그런 거는 완벽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완벽하게 우리 외우도록 합시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영국의 아편을 몰래 밀수해서 청나라에 팔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복습. 1750년 여러분 걸륭제 때, 자, 기억나나? 영국에게 무슨 무역을 허락했어요? 그렇죠. 꽝조에서 공행무역을 허락을 했죠. 그런데 꽝조에서 공행무역을 하다 보니까 영국이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 아무리 싸고 좋은 물건을 가져와도 청나라 사람들에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청이 지정한 상인이 공행에게만 팔다니까 얘네가 좀 장난을 치겠죠. 좀 싸게 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이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그 뭐야 면을 많이 생산했지만 중국은 뭐냐, 이때 인구가 4억이 넘어요. 그러므로 인건비가 엄청 싸기 때문에 면보다 훨씬 좋은 비단이 더 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국 애들이 무역을 하면 할수록 청나라에게 적자를 봐요. 요거를 유식하게 영국이 자 공행무역을 할수록 적자를 봤다. 편무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수업 시간에 하는 말, 누가 영국을 신사의 국가라 그래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던 여러분 인도에다가 요놈들이 욕 좀 할게요. 뭐를 키우게 하느냐? 마약인 아편을 재배해서 요거를 청나라에 몰래 팔고 그 번 돈 가지고 영국으로 가져오는, 자 따라해 볼게요. 무슨 무역을 해요? 삼각무역을 합니다. 그러면 영국과 청나라와 인도 사이의 삼각무역은 진짜 무역이 아니에요. 뭐냐? 인도산 아편을 몰래 팔아가지고 중국 사람을 여러분 완전히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아니 여러분 뭐야 그 응? 영국이 신사의 나라고 막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계속 아편 중독이 되니까 중국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첫째, 뭐가 안 좋느냐? 일단 엄청난 은이 영국으로 흘러 들어가죠. 두 번째, 제가 알아봤더니요, 대략 4억 명 중에 3천만 명이 완전히 아편 중독이었대요. 그럼 누가 그래요? 선생님, 3천만 명이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편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주로 왕족, 귀족, 장군들, 관리들이 중독이 된 거야. 더 심각하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그 청나라의 황제가 외워두면 좋아요. 여기 아래 있죠? 임칙서란 아저씨를 꽝조에 보내서 아편을 몰수해서 불태워버린데, 제가 재미 얘기해 줄게요. 이 청나라가 여러분 바보가 아니야. 이미 서양 애들이 굉장히 힘이 센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칙서가 그냥 아편을 몰수한 게 아니라 이거 밀수한 거고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을 주고 불태워버렸어. 그럼 솔직히 영국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거든요. 아니 아편이면 그냥 불태워서 버려도 되는데 국제적인 어떤 트러블이 생길까봐 그냥 돈 주고 몰수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영국에서 그것도 안 된다고 여러분 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세계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가장 창피하고 쪽팔린 전쟁이 아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영 제국이 진의 아편 불태웠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이미 서양 애들은 산업혁명으로 증기선, 대포, 기관단총이 나왔죠. 근데 청나라는 여러분 이미
300년 전 무기라 싸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가 처참하게 진 다음에 난징에서 영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외우자. 1차 아편전쟁으로 난징 조약을 맺었다. 연도 외울게요. 1842년. 그럼 이건 뭐냐? 당연히 불평등하겠죠. 왜? 영국이 이겼으니까. 요놈들이 무슨 주의니까? 제국주의니까. 그러면 이제 외울 때 조금 스토리를 짜보자. 영국이 짱이야. 그럼 영국이 너무나 싫어했던 뭐야? 자기네 손해봤던 공행무역 폐지하겠죠. 게다가 기억날 거예요. 홍콩을 가져갑니다. 하량이 뭐야? 뺏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1997년까지 홍콩을 영국이 먹어요. 그 다음에 야, 우리 영국이 장사해야 되니까 5개 항구를 개항해라. 자, 지도 그려볼게요, 여러분. 좀 어설프지만 이렇게 있으면요. 요게 황하강, 요게 양쯔강이면 해보자. 샹하이, 닝보, 부저우, 샤먼, 광저우 몇 개 항구를 5개 항구를 개항한다면 이제 영국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정 관세가 뭐냐? 영국 제품이 들어오면 청나라가 이거 싸니까 관세 10만원 해야 되는데 요 관세를 청나라가 못 정해요. 항상 누구랑 허락 맡아야 돼? 영국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아니, 영국 상품이 10원이고 청나라 상품이 100원이면 영국 상품이 너무 싸면은 청나라 상품이 안 팔리잖아요. 이때 나라에서 붙이는 게 관세라고 해서 90원 붙이면은 100원 되니까 청나라 물건도 팔리고 영국 물건도 팔릴 텐데 이 영국 놈들이 야, 청나라 애들아, 니네 관세 매길 때 무조건 영국에 허락 맡아야 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주 낮은 관세를 하겠죠. 그리고 뭐 열 것도 없어요. 전쟁에 지면 배상금이고 또 추가 조항이고 그래요. 따라해볼게요. 영사재판권.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그러면 영사재판권을 옛날에는 무슨 법권이라고 배웠었느냐? 자, 따라해볼게요. 치해법권이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영사재판권이 뭐야? 영국 애들이 청나라에서 사고를 쳐도 청나라 법으로 체포를 못하죠. 이런 논리야. 영국이 하는 말이 야, 중국은 발달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국은 중국의 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국 애들이 청나라 사람을 죽여도 청나라 법이 아니라 우리 영국 공사나 대사가 재판을 하거나 영국으로 데려가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영국 놈들이 사고를 쳐도 청나라가 재판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무슨 재판권? 영사재판권. 정말 불평등하죠. 요거를 옛날에는 치해법권이라 불렀습니다. 또 하나 최혜국이 뭐냐? 자, 난징조약으로 영국에게 청나라가 5개 이권을 줬는데 몇 년 있다가 미국에게 청나라가 10개를 줬어. 잠깐만. 영국은 5개 이권이 있는데 빵을 5개 줬는데 미국에게는 빵을 10개 주면은 나보다 좋네. 그러면 나도 빵 5개 더 줘서 미국이랑 맞춰야 돼. 뭐냐? 최고로 혜택을 준다. 야, 앞으로 영국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영국에도 줘야 돼. 완전 여러분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선 외워볼게요. 자, 1차 아편 전쟁으로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난징이 어디냐? 여기 샹하이에서요. 좀만 가면 난징이라 그러고 여러분 동네 남경 중국집 있죠? 요 남쪽의 수도 남경을 중국어로 난징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자, 난징 조약인데 일단 불평등 조약이다. 공행무역 폐지하고 땅콩이야 홍콩이야. 홍콩도 가져가고 5개 항구도 개항하고 협정관세, 영사재판권, 최혜국. 요거 복잡해도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선생님은 좀 이해를 해주는 수업을 좋아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험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세요. 자, 그 그림 보자. 여기 아편중도. 야, 완전히 막 그냥 난리 났죠. 자, 그러면 난징조약 체결한 그 그림이거든요. 해보자. 난징조약 연도 1842년. 일단 기본 별 것도 없어. 전쟁에 졌으니까 배상금 물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워. 영국이 이겼으니까 영국에게 불리했던 공행무역 폐지했다. 그리고 항구가 이제 5개 항구 개항했다. 내가 최고로 혜택을 받겠다. 나보다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나도 적용한다. 관세도 협정해라. 제일 나쁜 거 영사재판권. 자, 이거를 옛날에 무슨 법권이라 불렀어요? 치해법권. 게다가 이 쳐죽일 놈들이요. 욕 좀 할게요. 홍콩도 하량이 뭐야?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홍콩을 나중에 언제 돌려받아요? 1997년에 여러분 이렇게
돌려받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복습해 볼게요. 1840년, 그렇죠? 제 1차 무슨 전쟁이 터졌어요? 아편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1842년 청나라와 영국이 난징에서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난징 조약. 그러면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복습해 보자. 전쟁에 졌으니까 첫 번째 무슨 금을 물어야 돼요? 배상금. 그리고 두 번째 외워봐. 영국에게 불리했던 무슨 무역을 폐지해요. 그렇죠? 공익무역 폐지. 야, 무역을 해야 되니까 5개 항구를 개항한다. 샹하이, 푸저우, 닝보, 샤먼, 광저우 뭐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보다 좋은 게 있으면 적용해라. 잘 보자. 글씨 못 쓰네 선생님이. 무슨 대우? 최혜국 대우. 그 다음에 우리는 니네 법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영사 재판권. 그리고 여섯 번째, 관세는 우리랑 협정해라. 관세 협정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빨리. 자, 무슨 콩을 가져가요? 홍콩을 가져갔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배운 거 여러분이 그 선생님이 프린트 가지고 달달 외운 다음에 그 하얀 종이를 꺼내서 요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써봐야 돼. 써봐서 쓸 줄 알면은 그 친구들은 놀라운 재능이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왜 안 그려져요? 자, 글자가 안 보이네요, 선생님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변했습니다. 요렇게 1번이 있어요. 1번 있고, 여러분, 요렇게 미국이 있는데, 여러분, 1850년 당시 미국이 못 살았어. 그래서 미국의 최고 산업이 뭐냐? 배를 띄어서 여러분, 바다에서 고래를 잡아서 요 고래를 죽인 다음에 요 고래 기름을 유럽에 파는 거야. 그 유럽 여러분 파리에 가면은 막 가로등이 막 서 있죠. 그 가로등의 기름이 바로 고래 기름이에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요걸 우리가 흔히 요 고래 잡는 선을 포경선이라 부르는데 한 번 바다에 가면은 1년, 2년을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본부가 필요한데 1번이 봤더니 1번이래. 미국이 봤더니 1번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1번에다가 좀 거점을 마련하고 싶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일본은 무슨 막부? 에도 막부. 자, 따라해볼게요. 에도 막부는 기본적으로 무슨 정책? 세국 정책. 특히 서양에 대해서 누구 빼고? 네덜란드. 그러다 보니까 요 미국이 봤더니 야, 얼마 전에 영국이 청나라 두드려 패서 지금 동양 애들 쫄아 있는데 겁먹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협박해가지고 한번 문 좀 열까? 그러면 청나라 당한 거 아니까 일본 애들도 아마 우리를 무서워할 거야. 해서 여러분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요 사람이 미국의 장군인 이렇게 와요. 일본을 열라 페리 장군이 여러분. 자, 해보자. 1853년 미국의 페리 장군이 에도 막부에게 나타나서 엄청나게 여러분 큰 증기선 세 척을 가져와서 대포를 빵빵 쏜 다음에 협박을 해가지고 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자, 문을 여는 걸 뭐라 그래요? 개방해라. 우리에게 항구를 개방해라. 이걸 개항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니까 에도 막부가 멘붕이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미 1840년에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두드려 맞은 거 일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야, 잠깐 이렇게 갑자기 와서 하면 우리가 힘들다. 1년 후에 다시 와라.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와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에도 막부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야, 미국도 웃기죠. 거의 협박을 한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볼게요. 이 협박을 포를 쏘다. 함대 배에서 포를 쏴가지고 협박하는 외교를 무슨 외교? 포함 외교인데 하나 웃긴 건 뭐냐? 요 일본 놈들이 욕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우리 조선에게 써먹죠. 국사 아시는 분은 알 거야. 1875년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운요 사건으로 대포 쏜 다음에 여러분 협박을 했잖아요. 됐어요. 자, 그럼 요거만 기억해요. 일본을 강제로 협박해서 개항시킨 건 누구다? 미국이다. 이름까지 알면 좋죠. 야, 일본을 페리. 무슨 제도? 페리 제도. 바로 요 분입니다. 좀 근엄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1854년 외울게요. 미국과 일본의 에도 막부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 써 있네. 자, 그러면 이거야. 야, 시모다와
하코다테라는 항구 두 개를 개항해라. 왜 그럴까? 요거는요,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무슨 선? 여러분, 미국의 고래 잡는 포경선을 정박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얄밉게도 최애국 대우를 달래요. 그리고 미국 외교관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달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청나라는 영국에게 두드려 맞았죠. 근데 일본은 협박을 당했지만 전쟁에 지진 않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라친 조약은 일단 전쟁에 안 졌기 때문에 배상금도 없고 땅도 안 뺏기고, 자, 따라해볼게요. 영사 재판권이 없습니다. 즉 치해법권도 없고 관세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볼게. 자, 해보자. 미일 써볼게, 선생님이. 미일 화친 조약은 첫째, 미국이 야, 2개 항구만 줘. 2개 항구야. 이것도 외워요. 시모다 하코다테.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일본에게 뭐를 받아갔다? 최혜국 대우를 받아갔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외교관 거주권을 얻었는데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목적이 뭐예요? 만점 맞는 거죠. 그럼 외울게요. 외교관 영사재판권이 아니야. 외교관 무슨 권이 돼요? 거주권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다시 한번 해볼게. 미국의 페리가 쳐들어왔지만 전쟁은 안 벌어졌잖아. 지지 않았으니까 영사재판권도 없고, 그 다음에 관세협정권도 없고, 땅도 안 뺏겼어요. 그래서 미일 화친조약은 2개 항구 개항 최애국. 요거만 외우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4년이 지나서, 자,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이름 외워볼게요. 해리스란 사람이, 야, 잠깐만, 우리 미국이 미일 화친조약 맺은 거는 배 때문에 그랬는데, 미국에 봤더니 일본이 도자기도 있고 비단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인구도 꽤 많은 거야. 한 3천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야, 이거 배만 정박할 게 아니라 얘네랑 더 협박해가지고 문을 연 다음에 미국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 해볼게요. 여기 볼게요. 요 사람이요, 뚱땡이 할아버지. 선생님도 배가 나왔어요.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여러분 해리스가 갑자기 에도막부한테, 야, 생각해봤는데 자유롭게 무역하자. 문 안 열려? 맞을래? 라고 해서 여러분 협박을 하니까 에도막부가 완전히 여러분 겁이 먹어가지고, 자, 미일 화친조약 맺은 지 4년 만에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이 협박을 해가지고, 봐봐, 드디어 요때 뭐를 가져가요?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협정관세 4개 항을 추가로 개항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비법을 알려줄게요. 그리고 자, 이거 지우면서 들어봐요. 선생님이 요거 말고 찍어놓은 게 있잖아. 뭘 찍어놨어요? 왕초보 찍어놓은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한 게 뭐냐면은, 요 강의는 조금 자기가 고3 때나 했던 학생들이 많고, 동사를 처음 한 학생들은 요거 들으면 안 돼. 너무 빨라가지고. 자, 왕초보를 드세놨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자, 1858년에 미국의 무슨 해리스가 협박해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죠. 그러면 앞에는 봐봐, 미일 화친조약은 2개 항구를 개항을 했잖아. 근데 이때는 미국 협박해서요, 2+2 4개를 개항을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어디를 개항하냐면요, 내 기억이 맞나? 여기 니카타, 그 다음에 지금의 요코하마인 가나가와, 오사카 앞에 효고, 나가사키 4개를 더 개항을 해요. 자, 그거 상상해봐. 그러면 항구가 4개 개항됐으니까 미국 애들이 막 몰려오겠죠. 그럼 사고치고 하겠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에도마크에게 잡혀가는 게 싫죠. 그래서, 야, 우리 미국 사람이 사고쳐도 잡혀가지 않게 하겠다. 무슨 재판권을 가져가요? 영사재판권. 또 하나, 4개 항구 개항했으니까 사람 많이 오니까 영사재판권. 그리고 또 하나, 4개 항구로 미국 제품이 들어오는데 에도마크가 관세를 비싸게 부과하면 싫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세도 우리 미국한테 물어봐라. 관세 협정권을 가져갑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보자, 여러분. 요거 1분에 지금 외워놨죠? 자, 일단 에도막부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와서 1853년 미국의 페리가 와서 포함외교 협박해서 요 사람이에요. 1년 있다가 별표 미일 화친조약을 맺었다. 자, 시모다 하코다테 몇 개 항, 2개 항을 열고 최애국을 가져갔다. 요거만 외워. 그리고 하나만 더 외우면
외교관, 거주관이 있었고, 자, 키워드. 전쟁에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사재판권이 없었고, 땅도 안 뺏겼고, 배상금도 없었다. 그런데 배 나온 아저씨 해리스가 일본 장사할 거 맞네 해서 협박해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4년 후에 맺죠. 자, 요때 봐봐. 4개 항구를 개항했죠. 요코하마, 가로치고 가나가와, 나가사키, 효고, 니카타야. 그러면 4개 항구 개항했으니까 미국 애들 많이 들어오겠죠. 사고치고 어떻게 해요? 애도 맞고 잡혀가기 싫죠. 영사재판권. 4개 항구 개항했으니까 미국 제품 들어오겠죠. 관세 많이 내기 싫죠. 무슨 관세? 협정 관세. 그래서 여러분 외우자. 4개 항구 개항했더니 미국 애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잡혀가기 싫으니까 영사재판권. 4개 항구 개항했으니까 물건 많이 들어오니까 관세 내기 싫으니까 많이 내기 싫으니까 관세 협정권. 이런 식으로 외워요. 물론 내 미리 얘기할게. 아니 이렇게 했다고 외워지면 다 천재게. 근데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 준 거 있잖아. 전쟁 없었고 4개 항구 개항. 이렇게 하면 외워지기 더 쉽습니다. 될게요.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복습. 좀 지겹더라도 자 여기서 외울게요. 자 시작. 1840년부터 42년. 자 1차 아편전쟁으로 바로 1842년에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난징 조약이죠. 42년에 끝났죠. 그런데 1854년에 미국과 일본이 미일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화친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1년 있다가 1858년에 미일 수호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통상 조약을 맺었죠. 근데 여러분 요 1858년 요 직전에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해보자. 자 1856년에 영국이랑 프랑스랑 고민을 해요. 왜냐? 아니 1차 아편전쟁으로 5개 항 개항하고 홍콩도 가져가고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관세협정권 했는데 의외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줄까요? 자 선생님도 책에서 봤는데 여러분 이 영국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뭐였어요? 아편이었어. 그래서 영국이 자 1차 아편전쟁 끝나고 야 내가 양심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청나라 사람들에게 아편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어야지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영국산 아편이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아니 전쟁까지 했는데 왜 안 팔리지 했더니 여러분 야 청나라 대단해요. 청나라 상인들이 아편을 재배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보다 더 싸게 더 많이 파니까 영국 아편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완전 코미디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야 안 되겠다. 이거 확실하게 또 청나라를 한번 두드려 팬 다음에 더 개항을 시켜서 물건을 더 팔아먹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두드려 전쟁 일으키려면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해볼게요. 영국은 에로 사건, 프랑스는 선교사 피살인데요. 자 재밌게 해볼게. 프랑스 신부님이 그 중국의 내륙 지방에 가서 그 카톨릭을 선교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불법이었고 그 다음에 선교하시면서 중국의 전통 문화인 야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마 막 했나봐.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이 밉다기보다도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1차 아편전쟁으로 서양에게 당한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몇몇 청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신부님을 좀 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요거를 잘됐다. 신부님이 죽은 건 슬프지만 요걸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자 해서 2차 아편전쟁이 발생한 거고 영국의 에로 사건은 뭐냐? 아 여러분 청나라 놈 중에 욕 좀 할게요. 깡패야. 청나라 깡패가 여러분 청나라의 여성들을 인신매매 해가지고 영국에 팔아먹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청나라 경찰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 청나라 조폭을 막 잡고 있는데 요 청나라 조폭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정박해 있는 영국의 배였던 에로우로 도망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나 같아도 아니 자기 나라의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경찰들이 요 영국의 에로베로 가서 막 그 조폭을 잡는데 하필이면 여러분 막 잡는 와중에 영국의 국기 유니언 잭이라 그러죠. 영국의 국기가 좀 떨어져서 청나라 관리가 밟았어. 그랬더니 영국이 하는 말
야, 감히 청나라 관리가 우리 영국 배에 무단으로 침범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국기를 밟았다. 해서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가 손잡고 다시 외울게요. 1856년. 세상에서 또 두 번째로 제일 더러운 전쟁인 2차 아편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러면 1차 아편전쟁은 청나라와 영국이라면 2차 아편전쟁은 누구도 꼈어요? 프랑스도 꼈죠. 왜 꼈을까? 영국이 보기엔 혼자 먹기 너무 청나라가 큰 거야. 그래서 라이벌이지만 누구를 끌어들인 거예요? 프랑스를 끌어들였는데 살짝 얘기 좀 해줄게요, 여러분. 이게 영국 놈들이 나쁜 놈이 좀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1차 아편전쟁은 주로 여기가 작전이었잖아. 그런데 알다시피 청나라 왕은 어디에 살아요? 짜잔, 여기 무슨 징에 살아요? 베이징에 살죠. 자, 해보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인천이듯이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텐진이에요. 그러면 서울 앞에 인천이 있듯이 베이징 앞에 항구가 텐진이에요.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가 생각하기를, 야, 잘됐다. 차라리 텐진을 깨부시고 베이징까지 위협하면 중국의 청나라 황제가 쫄아가지고 바로 항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가 텐진을 완전히 박살내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황제가 멘붕인 거야. 왜냐? 텐진 군사 다 죽고요. 텐진이 완전 파괴된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쫄아가지고, 야, 미안해, 항복할게. 여기서 옆에 볼게요. 1858년 전쟁 터진 지 2년 만에, 자, 청나라와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텐진에 만나서 텐진 조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것도 해보자. 잠깐만. 2차 아편전쟁이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프랑스 신부님이 죽었죠. 그래서 프랑스가, 야, 그리스도교 종교의 포교를 인정해달라. 요거를 네 글자로 써볼게요. 우리 기독교 성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중국 수도 베이징에 외교관을 주둔시키겠다. 그 다음에 5개가 아니라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을 해줘요. 자, 그럼 외워보자. 2차 아편전쟁으로, 자, 연도해볼게. 2차 아편전쟁 언제 쳐져요? 1856년. 2년 만에 텐진 조약을 맺자. 1858년. 잠깐만. 그러면 1858년은 뭐가 있었어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랑 같은 연도네. 그러면은, 자, 텐진 조약으로 외워봐요. 아, 맞아. 프랑스 신부님 죽었지. 그리스도교 포교 허용. 그 다음에 그래, 베이징. 왜? 텐진 앞이 베이징이잖아. 베이징에 외교관을 거주시키겠다. 그러면 1차 편전쟁이 5개 개항이면 여기는 10개 개항인 거야. 여기까지 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코미디가 발생해요. 뭐냐? 해보자. 텐진 조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때 아마 내가 기억하고는 청나라 황제가 한풍제란 분이야. 서태후의 그 남편이죠. 이분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왜냐? 아니, 이놈들 진짜 말도 안 되게 깡패처럼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텐진 조약 맺었다가 한풍제가, 야, 텐진 조약 나 사인하지 않겠다. 뭐야? 유식한 말로 비준하지 않겠다. 싸우겠다. 그러고 베이징을 버리고 저기 티베트까지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약간 멘붕인 거야. 여러분, 역사 무조건 외우지 마요. 재미없어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요, 영국군 2만 명, 프랑스군 2만 명에다가 증기선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앞바다에서 빵빵빵 텐진 부시는 거랑 가까운 베이징 오는 건 좋은데, 여러분, 한풍대 잡으러 가려면 10,000km를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 청나라가, 여러분, 군사가 다 모으면 100만도 넘어. 그러면 영국 프랑스는 이거야. 따끔하게 맛만 딱 보여주고 이권 뺏고 장사하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길어지면 영국 프랑스 계속 군대 와야죠. 그리고 전쟁 한 번 하면 돈 많이 들죠.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영푸도 완전히 멘붕인 거야. 근데 청도 멘붕인 거지. 왜? 베이징을 버리고 왔거든요. 이때, 자, 청나라 바로 위에 서양인 무슨 시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청나라에 너무나 잘 나갔던 강희제 황제 때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1689년 요쯤 청나라와 러시아의 국경선을 정한, 이거 아는 사람 있나?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걸 맺은 거를 아마 세계사를 하시는 분은 알 거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청은
러시아랑 조금 말이 통해요. 이때 갑자기 누가 끼어드느냐? 러시아가 딱 끼어들어서 야 청나라 너 피 닦아. 야 영국 프랑스 잠깐 있어. 내가 니네 둘 다 말이 통해하니까 내가 중재를 할게. 그래서 영푸 가만히 있고 청나라야 그만 끝내자 해서 여러분 누가 중재를 해요? 러시아가 싸움을 말려서 1860년에 여러분 베이징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내용은 뭐냐? 텐진 때 한 거를 자 텐진 조약 때 한 거를 비준 사인한다. 다시 보자. 텐진 조약. 프랑스 신부님 죽었죠. 그리스도교 포교. 텐진 앞이 베이징이죠.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 10개 한 거 추가 계약이야. 그래서 요거 플러스 베이징 조약 때 자 봐. 여러분 그 부모님이 주시는 거 빼고는 세상에 거의 공짜가 없죠. 그럼 러시아가 중재했잖아. 그러면 러시아도 여러분 중재했으니까 전쟁 끝났으니까 러시아가 뭔가 여러분 청나라에게 원하겠죠. 공짜가 없잖아 세상에 여러분.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도 그려볼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만큼이 청나라인데 갑자기 봐봐. 내가 빨간 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 요 빨간데 요 빨간데까지 원래 청나라 거였거든요. 그럼 여기를 뭐라 부르느냐 따라해보자. 연해주라 불러요. 무슨 주? 연해주. 자 그러면 요 빨간 것까지 잘못 그렸네. 여기까지 원래 청나라 건데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중재했다는 이유로 연해주를 가져가서 여러분 지금도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잖아. 그래서 연해주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얼굴에 맞는 턱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베이징 조약으로 영국 러시아가 중재한 대가로 연해주를 가져갔다. 또 하나 영국이 좀 힘이 셌는지 협박을 해요. 자 선생님 수업 듣는 분 중에 홍콩 가본 사람 있을까 여러분? 요게 홍콩이라고 해보자. 자 요게 홍콩이면 여러분 요쪽에 이렇게 쬐끔하게 볼록 띄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홍콩에서 보여요. 바로 요거를 자 따라해볼게요. 주룽반도라 불러요. 무슨 반도? 주룽반도. 내가 알기로는 한자로는 9개 용이다. 구룡반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홍콩은 무슨 조약 때 가져갔어? 이렇게 난징 조약 때 가져갔지. 그런데 요 1860년 무슨 조약에서? 베이징 조약에서 여러분 영국이 무슨 반도를 가져갔다? 주룽반도를 가져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천천히 2차 아편전쟁이 1856년에 벌어지죠. 왜? 영국과 프랑스가 더 청나라를 약탈하고 싶은 거야. 핑계가 필요해서 프랑스는 신부님 피살, 영국은 에로 사건. 그래서 2년 만에 텐진 조약을 맺어서 자 외워요. 프랑스가 신부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리스도교 포교 인정해달라고. 텐진 앞이 베이징이죠.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 뭐야? 외국 대사관 만들겠다 이거야. 10개 한국 계약. 그런데 청나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했죠. 누가 끼어들어요?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베이징 조약 몇 개 한 다음에 중재해서 무슨 주? 연해주. 영국은 누룽지야 주룽이야? 주룽반도. 그리고 텐진 조약에 대한 거 사인했죠. 뭐 그리스도교 인정하겠다. 베이징의 외교권 공사관 10개 한국 추가 계약.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요거.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EBS 그 다음에 교과서 그런 걸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거만 프린트해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요거만 외워도 내가 무조건 맞는다고 보장을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좋은 점수를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